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어제 경기 잠깐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음, 뭔가 미럴 인터마인 잘 잡았는데 그 인테르 마인, 프레스턴이 그래도 프랭과 이제 승리까지 좀 바라봤었는데 홈에서 졌더라고요. 그리고 오노보도 이제 원래 바르샤 운더가 좀 애매했는데 마땅히 같이 가져갈 게 없어서 아챔을 끼워 넣기도 애매했는데 결국은 아챔을 끼워 넣었어야 했다. 오버 조합으로만. 그러니까 언오버 조합 중에 이제 언더는 잘 안 가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딱히 묶어갈 게 없어서 했는데 뭐 퇴장 이후에 또 더 많은 골이 나면서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오버도 한 조합, 그리고 고배당도 한 조합.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는 생각보다 이제 흐름대로 안 나와서 오늘은 일단 분석은 다 끝내고 갔거든요. 제가 이제 아챔 조합도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원래 오늘은 이제 어제도 아챔이 생각보다 이제 흐름대로 안 나오고 굳이 가야 되나 해서 이제 제외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뭐 제가 이제 뭐 다른 종목을 가는 것도 아니고 축구만 하기 때문에 뭐라도 좀 확률이 높아 보이면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죄송스럽게 됐다. 어제는 뭐라도 하나 적중을 했어야 이제 좋았을 텐데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드리고 어제도 후원하시고 바로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좀 조합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충 초안은 다 만들어 놨고 아챔을 지금 보내드릴게요. 지금 배당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지? 제가 이제 기존에 그 나가기 전에 보냈던 배당을 아마 거기서 살짝 간바 오사카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침 조합 먼저 보내드릴게요. 7시 마감이라서 제가 미리 보내드렸거든요. 낮에 한 11시쯤에 12시쯤에 그래서 그거 보내고 지금 챔스랑 챔피언십은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하고 방송 후에, 그러니까 방송을 6시부터 이제 할 거니까 7시까지는 안 걸릴 것 같아요. 7시 안으로 마무리해서 뭐 쪽지엔 9시까지라 얘기했는데 빠르면 8시, 늘 가던 대로 늦어도 9시까지는 마무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보내드릴게요. 잠시만요. 클릭이 안 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쪽지 보냈던 거 있고 아직 확인을 안 했네. 이분도 일단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보내드렸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바로 가보도록 하죠. 제일 중요한 이제 뭐 아침은 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고 챔스랑 챔피언십, 뭐 챔피언십도 오늘 몇 경기 안 되기 때문에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바오사 거고 탭사 남딘, 이거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변수가 안 보입니다. 마엔슨까지 와요. 마엔슨까지. 지금 보니까 배당이 좀 바뀌었더라고. 제가 이제 낮에 그 조합을 보낼 때는 배당이 바뀌지 않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다시 와서 확인해 보니까 배당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원하고 빗셀고베는 빗셀고베가 지금 우승을 그래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빗셀고베가 좋아 보이지만 단 이제 가시마하고 5점 차기 때문에 남은 4경기에서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얼마나 이제 그 강원전에 이제 뭐 선발을 내보낼지가 좀 의문이긴 해요.
그래도 빗셀고베가 지금 상하이 하이강 원정도 3대0, 뭐 멜버른 시티도 이기면서 그랬는데 리그에서 최근 2경기 득점 없이 부진하고 있어서 그래도 강원이 최근에 홈에서 5경기 무패기도 하고 홈 이점을 좀 보지 않을까. 가장 좋은 건 강원 2프렌. 그리고 저는 강원 프렌까지 봅니다. 뭐 강원 승까지는 못 보더라도. 자, 리차브리하고 이스터는 그냥 언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원래는 무승부 쪽 봤는데 이거 배당 뜨고 보니까 이게 배당 전에 이제 뜨기 전에 제가 분석을 다 끝냈었거든요. 그리고 배당이 뜨고 나서 보니까 라차브리가 뭐 1.22? 그래서 난 이거 그래도 승무 사이드로 본 건데 근데 거의 무승부 봤던 경기라 뭐 두 팀은 크게 제가 뭐 많이 접하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3.5 줬으니까 언더 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상하이 선호하고 FC 서울은 무승부 봐요. 뭐 FC 서울도 지금 이제 보면은 1승 1무로 아직 패배가 없거든요. 상하이 선호는 아직 승리가 없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원정이기도 하고 최근 FC 서울이 원정에서 성적이 안 좋습니다. 홈에선 그나마 나름 잘 해주고 있긴 한데 원정에선 이긴 지가 꽤 됐거든요. 리그에서도. 그래서 상하이 선호도 홈에서 뭐 승률이 아주 높은 건 아닌데 잘 안 지기 때문에 지난번 울산전도 비겼고. 근데 뭐 울산하고 서울 비교했을 땐 전 서울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뭐 울산을 비겼다고 해서 잘했다기보다는 그래도 뭐 강원 원정도 선제골을 넣었던 상하이 선호라 무승부 보는 게 맞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디잔 대 알칼디아 그냥 무또는 패스입니다. 이런 건 뭐 따로 언급 안 할게요. 그리고 알나스르도 승에 2마인까지 봅니다. 뭐 오버까지 봐요. 오버까지. 그러니까 일반 승은 갈 이유가 없다. 배당이 안 나와서. 즉 가려면 2마인을 가야 됩니다. 홈팀 보니까 알나스르하고 너무 차이 나요. 뭐 인도 팀인데 호날두가 아무리 이제 휴식을 줬다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멤버들을 봤을 때 이길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뭐 호날두 제외하더라도 워낙 멤버들이 좋고 그리고 뭐 주앙 펠리스, 마네, 코망 골도 잘 넣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무난한 승리 봅니다. 원정이어도. 자, 이스티클하고 알자우라 처음에는 이제 프렌을 봤었는데 무승부 봅니다. 그러니까 알자우라가 이라크 팀인데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또 이스티클은 뭐 어디 다른 데하고 제가 헷갈렸는지 여긴 타지키스탄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승부만 해도 잘하지 않을까 해서 무승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에스테글라라고 웨어다트는 무조건 홈팀 사이드로 봐야 된다. 여기도 그렇고 무승부는 혹여라도 뭐 그러니까 마행까지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좀 보고 있다는 얘기는 뭐 당연히 에스테글랄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웨어다트도 뭐 요르단 팀이긴 한데 뭐 생각보다 선방을 할 수도 있고 에스테글랄이 이제 득점이 많이 없다. 지난 무아라크전도 지고 알 와스란테는 원정 가서 7실점하고 그리고 뭐 홈에서 잘 안 지긴 하지만 뭐 승률이 아주 뭐 승이 엄청나게 많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길 확률이 높아서 승 일단 봐야 되고 알 나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정팀이 투르크메니스탄 팀이에요. 그래서 최근 뭐 득점도 없기 때문에 물론 알 나을리도 2경기 다 득점이 없고 리그에서도 보면 무득점 경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원정보단 낫지 않을까 해서 뭐 한 골차 승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마지막 이제 아침 시간대는 좀 다른데 이번에도 같이 묶어가는 거기 때문에 무아라카를 앞으로 좀 뺐습니다. 얘네 시간대가 좀 달라요. 이 빌바오 갈라타 다음에 있기 때문에 3시 넘어서 하는 경기라 이거 무승부 봅니다. 둘 다 지금 성적이 좋아요. 무아라크가 뭐 처음 들어보고 이제 접할 길이 없다 보니 바레인 팀이긴 한데 최근에 리그에서도 성적이 좋고 2경기 다 이제 실점이 없다. 아침. 그리고 알 와술도 실점이 있긴 하지만 아까 에스테글랄 7득점 뭐 웨어다트 원정에서도 이기고
최근에 리그 포함 뭐 5연승 중이고 해서 서로 2승 중이라 무승부 보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7시 경기이기 때문에 뭐 가실 분들 참고해서 가세요. 저는 원래 이제 아침은 건너뛰고 분석에서도 언급을 안 하려 했는데 제가 갔기 때문에 다 폴더로 가긴 했어요. 다 폴더로 가고 고배당 노릴 거는 이제 노렸는데 소소하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아마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릴 때쯤이면 앞에 간바우석하나 강화는 못 갈 확률이 크죠.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방종을 하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라차부리부터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후원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조합이 나갔기 때문에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확인의 문제죠. 늦게 확인하거나 아직 뭐 확인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아침을 뭐 안 가시거나 뭐 아니면 뭐 해축 쪽으로만 가시는 걸 수도 있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적중했다고 아니면 미적중했다고 해서 비중을 높일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맞으면 그냥 운 좋아서 맞았구나. 틀리면 역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 그다음 챔피언십 먼저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챔피언십까지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요 밑에까지. 그래서 챔스는 오늘 공개를 안 할게요. 어제는 2경기 공개를 했는데 오늘은 챔스 제외한 모든 경기를 공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챔피언십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챔피언십 일단 지금 보면은 스완지 퀸즈파크인데 사실 요 경기는 너무 어렵더라고 제 기준에서는. 왜냐면 퀸즈가 사실상 흐름이 좋거든요. 6경기 무패였다가 이제 최근 미러한테 졌지만 원정 3경기 무패고 스완지는 홈에서 이제 딱 한 번 졌는데 득점이 너무 저조해요. 리그컵 말고는 다득점 한 적이 없어서 홈에서 리그 경기에서의 득점력은 너무 이제 불확실하다. 최근 4경기 동안 승리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퀸즈가 원정이긴 하지만 잘해주고 있어서 무승부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와포드하고 브로미치는 이제 상성에서도 와포드가 앞서더라고요. 브로미치 상대로. 다만 이제 브로미치도 쉽게 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와포드도 최근 홈에서 연승을 하고 있긴 한데 헐시티전도 역전승을 했고 옥스퍼드전도 한 골 차였어가지고 홈에서 실점이 꾸준합니다. 그래서 그냥 프렘 받았으면은 프랭만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렉섬 옥스포드는 이것도 스완지 퀸즈파크만큼이나 조금 애매하다. 원래 스완지도 홈사이드로 보고 싶었는데 이제 득점력 때문에 무를 본 거고 렉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6경기 만에 이제 졌는데 얘네도 초반에 이제 득점 경기들을 보면 엄청 많았거든요. 뭐 한두 경기가 아니고 점점 뒤로 갈수록 득점력이 좀 저조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패배가 많은 건 아닌데 옥스퍼드도 이제 쉽게 지진 않거든요. 졌던 경기들 보면 한 골차 승부도 꽤 많았고 그러니까 리그컵 브라이튼전 빼면은 사실 다득점으로 진 경기는 없긴 합니다. 대부분 다 한 골 차였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무승부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렉섬 승을 가기에는 배당도 2배가 안 되고 조금 애매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챔피언십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경기 셰필드 웬즈하고 미들즈 브러의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시 경기인데 사실상 오늘 가장 좋아 보여요. 왜냐면 셰필드 웬즈의 이 결장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수비 쪽의 결장도 있고 근데 뭐 아주 최근 결장은 거의 수비 쪽 한 명 빼고는 없어요. 근데 이제 키퍼 쪽이 문제입니다. 한 명은 부상 중이고 한 명은 또 지난번 퇴장당해서 지금 한 번도 경기를 안 뛴 키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대는 미들즈브로입니다. 뭐 셰필드 웬즈가 최근 미들즈브로 상성은 좋긴 한데 지금 리그 순위 보면은 미들즈브로가 2위거든요. 그리고 실점도 되게 적고
그 셰필드 웬즈는 이제 꼴찌인데 득점도 한 자릿수고 뭐 좋을 게 없습니다. 1무 4패. 그래서 미들즈브로는 또 결장도 크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최근에 그래도 미들즈브로가 3경기 연속 승리가 없긴 한데 셰필드 웬즈가 홈에서 너무 못해요. 최근에 5실점도 했고. 그래서 요거는 미들즈 승 마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엔까지 한번 노려볼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느냐? 저 밑으로 가서 자, 내일 오전 마감입니다. 오전에 해도 되지만 3경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안 하면은 갈 수가 없죠. 뭐 저야 뭐 갈 수 있지만은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은 가기가 좀 빡세기 때문에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카고 파이어하고 올랜도. 자, 8, 9위전은 단판 승부입니다. 그래서 뭐 1, 2차전이 아니고 단판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한 경기가 중요한데 시카고가 유리하죠. 홈이고. 그리고 뭐 득실도 보면은 얼추 비슷하긴 해요. 살짝 올랜도가 좋긴 한데 이 시카고가 홈에서 성적이 좋지만 올랜도도 원정 성적이 좋거든요. 다만 이 올랜도의 이 원정에서의 최근 그 흐름 지금 지난 콜럼버스전 이후에 3개월 동안 승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홈 포함해서도 승리가 없고 한 4경기. 뭐 득점은 어느 정도 꾸준히 합니다만은 시카고가 득점력이 훨씬 좋죠. 최근에 2번 연속 2대2로 비기긴 했는데 인터마이애미 원정도 5대3, 콜럼버스도 2대0. 뭐 한 번 진 거는 뉴욕시티한테 진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시카고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무승부 정도는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시카고 승부 사이드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게 3.5 기준이긴 한데 오버 가기가 올랜도가 최근에 원정에서 2득점을 잘 못했거든요. 지난 토론토전 빼고는. 그래서 만에 하나 뭐 시카고도 이제 뭐 다득점을 하긴 하지만 뭐 매번 3득점 뭐 지난번처럼 뭐 5대3 이런 스코어를 낸 게 아니고 상대방도 많이 넣은 상황에서 뭐 2대2 무승부라든가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3.5 언어버는 좀 애매합니다. 이게 또 단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맞다. 보여지고 원래는 이제 MLS만 하면 되는데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뭐가 더 생겼냐면 플라멩구. 왜냐면 MLS 2경기만 가기에는 배당이 나올까 해서 이제 이렇게 봤던 건데 근데 뭐 2경기만 가도 나쁘진 않겠다. 일단 보는 김에 플라멩구하고 라싱 클루브는 지금 얘네가 4강일 거예요. 4강. 그리고 플라멩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라싱 클루브 상대로 진 적이 없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홈에서도 이제 패배가 없고 그리고 라싱 클루브도 뭐 아르헨티나 팀이고 잘하긴 하는데 원정에서 이제 그 코파 리베에서 몇 번인가 아무튼 진 적도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플라멩고 승 보는 게 맞다. 근데 이게 홈 원정으로 치러지는 경기다 보니 일단 홈에서 많은 득점을 해주는 게 좋긴 한데 마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코파리베를 제가 막 봤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겼던 경기들 보면은 플라멩고도 막 다득점으로 이겼던 적이 생각보다 없어요. 한 골 차가 은근히 좀 있어서 라싱 클루브도 쉽게 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이제 일반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틀랜드하고 레알 솔트레이크. 자, 포틀랜드 레알 솔트레이크는 둘 다 비슷하더라고. 레알 솔트레이크도 원정에서 이제 한 3개월 넘게 이제 승리가 없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뭐 원정에서도 득점이 좋은 건 아닌데 지난 세인트루이스전 비기고 이것도 이제 8, 9위전 단판 승부기 때문에
포틀랜드도 또 최근에 5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 2경기 연속 무득점에, 물론 홈이라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까 뭐 시카고하고는 느낌이 살짝 좀 달라요. 요거는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이게 뭐 승점도 비슷하고 뭐 득실도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레알 솔트레이크는 홈에서 성적이 엄청 좋고 원정에서는 승점이 2배 이상 차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포틀도 이제 홈에서 성적이 좋기 때문에 뭐 포틀 사이드로 보면 좋겠지만 조금 애매하다. 뭔가 이제 솔트레이크의 원정만 보면 진짜 가면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번 이제 포틀랜드 원정에서 그 마지막 승리가 하필 또 포트로 원정이에요. 그래서 상성도 이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승부. 그래서 오늘 공개는 아침 포함 챔피언십, 그리고 내일 오전에 있는 MLS 코파 리베까지 총 이제 오늘 26경기 중에 아침 몇 경기였죠? 10경기, 그리고 챔피언십 4경기, MLS 코파 리베 3경기, 17경기, 반을 더 공개했죠. 챔스 빼고는 다 공개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구독자 게시판에 올라갈 거예요. 잠시만요. 그 구독자 게시판에 먼저 올려야겠다, 이거를. 잠시만요. 화면을 잠깐만 돌리고. 화면을 안 돌려도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 미리 올리지 않으면 구독자 게시판에 잘못 쓸 뻔했다. 10월 22일 왜냐면 이제 방송을 안 보고 미리 이것만 보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원래는 방중하고 올려드리는데 오늘 방중하면은 사실 간바오사카 강원을 못 가서 요거는 좀 미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올려드렸고, 잠시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야 이게. 내가 이제까지 구독자 게시판으로 올린 게 아닌가? 잠시만요. 내가 분명 구독자 게시판으로 올렸었는데. 아하, 이게 뭔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구독자 게시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글을 쓸 때 그 일로 올라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좀 잘못 올렸었네요. 요거만 금방 올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왜 이게 보이지?
이게 항상 뭐 배트맨도 얘기를 하지만 아쉬운 게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이게 그 뭐라고 해야지? URL이 아니고 이 그 숲도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보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게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보기 편하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뭐 이거 성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약간 좀 무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보니까 또 다른 분이 이제 이미 봤네. 일반 원래 구독자 전용으로 이제 분석 결과를 하는 건데 이미 다른 분이 보셔가지고 업을 눌렀네. 근데 그 글은 삭제를 했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하다. 어쨌든 좀 시간이 오버됐는데 구독자 게시판에 올렸으니까 뭐 구독하신 분들은 미리 보시면 되고, 아까 보신 분은 개이득이죠. 분석 결과 챔스까지 다 얻어간 거니까. 어쨌든 삭제를 했습니다. 그 전체 공지로 올라갔더라고. 자, 이제 나머지 부분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일단 뭐 나머지 요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게 챔스죠. 챔스. 챔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거의 정배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 좀 터질 확률이 있긴 합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갈라타하고 보데글림 보면은 갈라타가 또 지난번에 이제 그 리버풀을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보데글림이 노르웨이 팀인데 나름 지금 리그에서도 성적이 좋고, 뭐 지난 토트넘전도 비기고, 뭐 두 경기 슬라비아 원정까지 비기긴 했는데, 갈라타도 이제 멤버만 보면 엄청 좋거든요. 물론 이제 뭐 득점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사네, 그리고 뭐 오시멘도 있고, 그리고 뭐 보데글림이 홈이면은 아무리 갈라타라도 갈라타는 또 홈 원정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지난번 프랑크 원정도 이제 5실점을 했고, 근데 리버풀을 잡을 정도면 뭐 그래도 원래도 이제 홈에서 잘했었기 때문에 뭐 마엔까진 못하더라도 갈라타 일반승은 무조건 봐야 된다. 마엔은 조금 조심스러운 게 보데글림이 은근히 성적이 너무 좋아서 리그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갈라타가 얼마나 득점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2.5 줬으면 오버 가는 게 좋았는데 3.5를 줘서 언오버 가기도 좀 애매해요. 일단은 일반승 보고 뭐 마엔이나 핸디모가 되든 언오버가 되든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빌바오 카라바흐는 이제야 빌바오 배당이 떨어지네. 저 반대로 떨어지네. 처음에 봤을 때는 빌바오가 1.22였거든요. 왜 빌바오 이 얘기를 하냐면 빌바오 배당이 너무 낮기도 하고, 빌바오가 최근에 마요르카를 잡아서 그렇지 대부분 다 언더였습니다. 본인들이 득점을 잘 못해서 뭐 결장 부분도 있긴 했었고, 그나마 최근에 조금 나아지고 있긴 한데 카라바오 정도면 때려 잡아야 되긴 하거든요. 아제르바이잔 팀. 얘네가 좀 조심스러운 게 최근 뭐 리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성적이 좋다 한들 홈에서 코펜하겐 2대0으로 잡고, 지난번 이제 벤피카 원정 0대2로 지다가 3대2로 역전했거든요. 그래서 빌바오가 요새 불안불안한데 요 정도의 배당 받은 건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빌바오는. 뭐 이겨도 아쉬워할 거 없다. 왜냐, 카라바오가 또 벤피카전처럼 어떤 식으로도 역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요새 흐름이 너무 좋다 보니 빌바오의 좀 불안한 흐름을 건드릴 필요는 없다. 물론 리그 차이도 있고 상황만 놓고 보면 결장도 크게 없는 상황이 빌바오가 당연히 이겨야 되긴 합니다만은 뭔가 좀 조심스러워요.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다. 뭐 마인이라도 확실히 보이면 뭐 더 높은 배당을 노릴 텐데 요거는 저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뛰도록 하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첼시 아약스. 자, 아약스는 뭐
LADBC에서는 잘하는 팀들이 챔스만 가면은 이제 못하죠. 이제 어제 뭐 PSV가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아약스가 이제 마르세유 원정 4실점, 홈에서 인테르 2실점, 두 경기 득점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리그에서도 스파르타 상대로 3실점, 알크마르 2실점, 원정에서도 꾸준히 실점이 있었고, 뭐 이 정도면은 첼시가 최근에 뭐 리버풀 잡고 뭐 벤피카, 노팅엄전까지 3경기 무실점에 최근에 졌던 경기도 맨유 퇴장, 브라이튼전도 퇴장 이후 사실 온전하게 이제 실력으로 진 거는 거의 미넨밖에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요거는 첼시 승. 뭐 아약스가 좀 선방을 한다. 어제 뭐 PSV는 홈이긴 했지만 뭐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뭐 2마인 3마인까지 못 보더라도 1마인 정도는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아약스의 최근 이제 흐름도 그렇고 그동안 챔스에서 실점한 거 보면 2마인까지도 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첼시 홈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첼시가 뭐 딱히 뭐 물론 이제 주앙 페드로 퇴장도 있고 기존의 부상들도 있긴 하지만 아약스가 너무 못해요. 아약스도 보면은 뭐 부상들도 없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탈란타하고 슬라비아 프라하 가도록 할게요. 자, 아탈이 최근에 좀 아쉽죠. 원래 아탈 하면은 득점력이 높고 뭐 홈에서 특히 엄청 잘하는데 최근에 라치오 코모전 2경기 연속 비기고 유벤전까지 하면 리그 3경기 연속 무승부. 다만 챔스 이제 클럽 브리에 상대로 이제 역전승을 했고 안 그래도 이제 아탈이 득점을 많이 할 때는 가끔씩 해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슬라비아 프라가 최근 인테르 원정 3실점, 홈에서도 보데글림한테 2실점 할 정도면 이 경기는 그래도 아탈의 득점력을 믿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탈 승에 1마인까지는 보도록 할게요. 2마인은 몰라, 초반에 빨리 터지면 가능한데 아니면 진짜 한 글자 승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마인 배당도 좀 빠졌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승에 1마인까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의 이제 요주의 팀이죠, 리버풀. 자, 리버풀이 1950, 40몇 년인가 50몇 아무튼 5연패한 적이 꽤 오래 전이라고 이제 제가 봤거든요. 4연패도 진짜 오랜만에 한 거라서 아마 5연패하면 진짜 역사를 쓸 겁니다. 53년이네. 53년 9월 이후. 만약에 5연패하면 4연패도 그 언제였더라? 11년 만에 4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2014년 이후에 지금 리버풀이 엄청 부진이에요, 부진.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영입할 때만 하더라도 뭐 비르츠도 그렇고 뭐 그리고 그 지금 뭐 이삭도 그렇고 생각보다 지금 돈 쓴 만큼 이제 회수 못하는 느낌이죠. 그나마 이제 기존 그 친정팀인 프랑크에서 뛰었던 이제 에키티케가 이제 뭐 해줄 수도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최근 리버풀이 원정에서 득점이 좋지도 않고 리그도 3연패. 그 전에도 보면 리그 초반에도 이제 연승을 하고 있었지만 다 대부분 1점차 승리였거든요. 그래서 프랑크는 또 약간 그런 팀이에요. 제가 볼 때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실점 하더라도 때려 넣겠다 해서 지난번 뭐 뮌헨글라 이제 6대4라든가 뭐 질 때도 시원하게 지죠. AT한테 1대5. 근데 또 갈라타를 또 5대1로 때려 잡았죠. 갈라타 아까 멤버가 좋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크도 보면은 이제 나간 선수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마인체나 이제 프라이에서 좀 데려오기도 했고 공격수를 최근에 프라이 원정에서 2대2로 비기긴 했는데 뭐 들쑥날쑥합니다. 얘네도 보면. 그러니까 이 프랑크하고 리버풀은 일단은 프랑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버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챔스기도 하고 프랑크가 이제 모든 경기 다 오버긴 해요. 2.5 기준 하더라도 2.5 기준 다 오버고 3.5를 놓더라도 아마 그 뮌헨전 빼고는 다 3.5 이상입니다. 즉 홈원정 이제 합쳐서는 이제 무조건 4골 이상 터졌다는 거예요.
많게는 뭐 6골, 10골까지 터졌기 때문에 오버 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리버풀이 득점을 많이 할까? 그것도 의문이고 오히려 프랑크가 상대방이 골을 넣어줘야 이제 오버도 나는 거기 때문에 뭐 모든 경기에 프랑크가 다 득점을 하진 않거든요. 최근에 이제 미넨전 무득점 한 것처럼 갈라타전처럼 다득점 해주면 좋은데 미넨전처럼 골을 많이 못 넣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건 일단은 리버풀이 뭔가 연패를 끌어낼 것 같다는 생각보다는 프랑크한테도 뭔가 잡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이 프렘 보고 뭐 1대1로 끝나든 아니면 리버풀이 2대1로 이겨도 결국엔 이 프렌이 되기 때문에 3.5 기준 뭐 오버가 배당 대비 더 좋고 하지만 저는 이 프렌 보고 프랑크 프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리버풀이 더 멤버적으로 좋고 이 연패도 끊어야 되는 이제 명분도 있고 반드시 좀 흐름을 끊어야 되긴 하는데 지금의 리버풀을 가는 건 좀 위험하다. 프랑크가 득점력이 들쑥날쑥한 게 문제긴 하지만 많은 득점을 할 땐 또 다득점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프렘 보고 정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오버 쪽으로 접근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넘어가고 스포르팅하고 마르세유. 이것도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이 프렌이에요. 그리고 마르세유 프렌이고. 그러니까 무승부가 유력한 경기라 보거든요. 왜냐면 마르세유가 일단 레알전 지긴 했지만 한 골로 아쉽게 졌고 아약스 4대0으로 때려잡고 최근에 보면은 뭐 스트라스 원정, 메스 그리고 지난번 르아브르까지 최근에 다득점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스포르팅도 뭐 포르투갈 뭐 리그에서 지금 그래도 뭐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뭐 아주 압도적으로 잘한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 잘하고 있거든요. 홈에서 아마 포르트한테 진 것 빼고는 패배가 없을 겁니다. 근데 몰라 카이라트 상대로 4대1로 이긴 거는 뭐 당연한 결과라 보고 마르세유가 워낙 흐름이 좋다 보니 아무리 스포르팅이라도 쉽진 않을 거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마르세유 2프렌 그리고 뭐 프렌까지 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노려야 되지 않나. 어제도 이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뭐 이기는 팀들이 뭐 4대0 뭐 7대2 뭐 6대2 막 이렇게 이겨가지고 어제는 진짜 점수 차가 좀 많이 나긴 했어요. 자, 그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모나코 대 토트넘. 사실 이 경기는 굳이 가야 될 경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AS 모나코가 그래도 홈이고 토트넘이 뭐 최근에 이제 에스턴한테 지긴 했지만 그 전에 일단 7경기 무패기도 했었고 보데글림도 결국 비겼거든요. 원정. 뭐 비아레알도 운이 따라줘서 아마 자책골이었나? 1대0으로 이겼는데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원정은 불안합니다. 실점도 많이 하고 그 전에 이제 클럽 브리에 상대로 4실점, 로리앙 상대로 3실점, 그리고 뭐 최근에 앙제한테도 실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홈이면 좀 다르다. 아직 홈에서 진 적이 없고 홈에서도 실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점보다 더 많은 득점을 했기 때문에 아직 패배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메스 2실점 했지만 5득점 하고 스트라스도 2실점 했지만 3득점 하고 그리고 최근에 니스, 맨시티 다 2실점 했지만 이제 2득점씩 했기 때문에 결국 맨시티하고도 비겼던 거 생각하면 토트넘 상대로 홈이라서 좀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 프렌이 가장 좋아 보이고 에이스 모나코도 프렌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승부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 오히려 이런 경기 덥석 이제 에이스 모나코 배당 좋은 승 데려갔다가 토트넘이 이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좀 더 안정적으로 하기에는 뭐 승무 사이드 보면서 프렌 노리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언오버는 모나코 성향상 오버일 확률이 크죠. 얘네도 릴 원정 최근에 앙제 원정 빼고는 다 오버였으니까 결국 오버의 관건은 토트넘이 한 골이라도 넣어준다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만약에 골을 못 넣는다 그러면은 그래도 모나코의 득점력이면 가능할 수도. 3.5가 아니라서. 그래서 모나코는 좀 오버를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낮에 분석할 때는 오버가 없긴 했었거든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레알 마드리드하고 유벤투스 가도록 할게요. 자, 누가 봐도 이제 레알이 홈이라 유리한 건 맞는데 유벤이 이제 최근에 보면은 무가 엄청 많았었고, 지난번 제가 이제 코모 원정 쉽지 않다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무승부까지는 봤는데 코모한테 아예 득점 없이 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최근 6경기 5무 1패, 2경기 연속 무득점이고, 지난 이제 비아레알 원정도 2대2로 비기고 해서 유벤도 원정에서 실점이 최근에 조금 있고, 그리고 레알이 최근에 이제 어쨌든 흐름이 좋잖아요. 그리고 홈에서는 아마 얘네가 무승부 없이 전승인 걸로 알고 있고, 마르세유전도 이겼기 때문에. 다만 비아레알, 뭐 마르세유, 에스파뇰, 뭐 마요르카, 오사수나 생각보다 이제 다득점을 해서 이긴 경기는 몇 경기 없습니다. 오히려 한 골차 승부도 많았고, 뭐 멤버적으로 보면은 레알이 당연히 좋긴 한데 퇴장도 있고 카르발, 그리고 수비 쪽에 부상도 있고, 뭐 유벤도 수비 쪽에 부상이 있긴 하지만 공격적으로 보면 확실히 이제 뭐 음바페, 비니시우스, 뭐 전체적으로 보면 다 레알이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뭔가 유벤이 의외로 쉽게 질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결국엔 변수가 안 나왔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오늘 어디선가는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레알 승을 보지만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난번 피파 그 클럽 월드컵에서도 1대0으로 이겼죠, 레알이. 이길 확률은 높긴 해요. 근데 배당 대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오히려 레알도 최근에 뭐 홈에서 뭐 다득점 하고 있고, 유벤도 보면 항상 이제 최근에 실점이 조금 이제 꾸준하다 보니 오히려 무실점 경기가 거의 없던 걸 생각하면은 차라리 뭐 다득점 무승부가 됐든, 뭐 레알이 시원하게 대승을 거두든 어제 팀들처럼, 아니면 진짜 예상외로 유벤이 뭐 상대방 퇴장으로 인해 좀 운이 좋게 잡든 오버를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유벤이 좀만 더 잘했으면 유벤 2프렌을 보면 좋은데 어제 아시다시피 뭐 비아레알 2프렌, 또 어디였죠? 뭐 벤피카였나? 벤피카 2프렌 다 소용이 없었다. 그냥 지는 팀들이 너무 확실하게 져버려서 어제는 뭐 딱히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냥 차라리 오버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레알 승부 보고 오버를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경기 미넨하고 클럽 브리에. 이거는 미넨이 최근에 너무 잘합니다. 얘네가 11연승인가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미넨 가야 됩니다. 이거 20년 전에야 이제 뭐 원정 가서 비기기도 했지만 전적이 너무 오래됐고, 그 슈투트가르트 전부터 무승부조차 없습니다. 11경기 연속 승리 중. 그리고 최근에 2골 넣은 게 제일 적은 골이에요. 기본 3골 넣습니다. 많을 땐 4골, 5골, 뭐 6골까지 넣고. 근데 클럽 브리에 아탈란타 원정 뭐 선제골 넣고 홈에서 모나코 4대1로 때려잡고 뭐 좋습니다. 잘하고 있긴 한데 상대가 미넨만 아니었다. 뭐 모나코를 한번 이겼으니까 뭐 마르세유나 아니면 뭐 다른 팀들이 됐다면, 물론 이제 나중에 경기를 하겠지만 하필 미넨 원정이라서 저는 미넨 승 1마엔, 더 나아가서는 2마엔까지 좀 볼게요. 미넨의 득점력 때문에. 근데 미넨이 뭐 득점을 하더라도 실점을 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배당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3.5라도 오버를 노리는 게 맞다. 근데 뭐 3.5 오버 갈 정도면 2마엔 노려 봄직도 하죠. 뭐 이러다가 그냥 3대0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3.5 마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2마인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챔스까지 좀 마무리를 했고,
뭐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일단은 뭐 두 번 나눠서 어제처럼 이제 방송은 없는데, 이제 바로 이제 다시 보기를 끊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아니면 방종을 했다가 제가 일단 한 9시 그쯤에 다시 한번 올 수도 있다. 그때 되면은 뭐 간바오사카 뭐 이미 마감되고, 상하에서나 뭐 앞에 경기들도 몇 경기는 마감이 됐을 거예요. 아마 한 4경기? 10시 45분부터 이제 마감인 뭐 안디잔 이런 경기부터 마감 전에 이제 올 거기 때문에, 그때 와서 챔스를 더 간추려서 하든, 아니면 뭐 방송에서 잠깐 뭐 물을 잡아서 고배당을 한번 노려보든, 오랜만에 뭐 도전 미션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 닉네임 뒤에 그 닉네임만 적으면 이제 다른 게 이제 우선순위로 뜨기 때문에, 뒤에 항상 이제 뭐 분석 방송이나 뭐 스포츠 축구 분석을 좀 검색을 해서 오시고, 뭐 후원 관련해서는 방송국이나 다시 보기는 어차피 구독 플러스기 때문에 방송국에 쏘셔가지고 쪽지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앞에 이제 갈 경기들은 갔거든요. 전 이미 아침만 따로 갔고, 이제 챔피언십하고 내일 오전 경기는 어떻게 갈지 고민 중이에요. 뭐 안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챔스랑 챔피언십만 좀 마무리해서, 빠르면 8시 전, 뭐 아침을 이미 보냈기 때문에 늦어도 9시 전까지 마무리해서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원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마무리를 했죠. 미리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아까 막 중간에 뭐 이런저런 소리 하더라도 1시간도 안 걸렸죠. 경기 수는 지금 거의 30경기 가까이 되는데, 중요한 것만 딱딱 넘어갔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았다. 그래서 오래 걸릴 경기는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 유로파 컨퍼런스만 지금 시간대별로 18경기씩 36경기, 아침 6경기 있긴 한데 굳이 36경기나 있는데 아침을 오늘처럼 건드릴 필요는 없다 생각해서 내일 아침은 건너뛸 것 같다. 그래서 내일은 오로지 유로파 컨퍼런스에만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유로파 컨퍼런스는 이제 워낙 모르는 팀들이 많아서 뭐 고배당이나 이런 거 노려보고,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계속 분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내일 조금이라도 좀 빨리 마무리할 수 있게끔, 방송에서 막 불필요한 팀들이거나 뭐 별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은 팀들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오늘처럼. 그래서 내일은 방송이 빠르면 낮에, 늦으면 오후 정도. 오늘보단 빠를 거예요. 늦어도 뭐 4, 5시, 뭐 빠르면은 한 2, 3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웬만하면 2번에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중에 또 저녁에 좀 빠르게 간추려서 한 번 더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할 테니까, 아무튼 오늘 분석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방종하고 이따가 다시 한번 키겠습니다. 지금 계속 켜놓느니 이따가 뭐 앞에 내용의 이제 경기들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 키면 얘 불편하거든요. 다른 거 하기가. 그래서 일단은 간바오사카나 강원 경기도 슬쩍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한 9시 아니면 9시 조금 넘어서 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